안녕하세요. 2학년 1반 최혜연입니다. 이제 13주차 총이치 2월 13주차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주차 주제는 중화무치로부터 모형 제거와 으치의 다듬치 및 연마입니다. 중화무치로부터 모형을 제거해야 하는데 먼저 모형 제거 시 고려할 사항이 참 많습니다. 으치상은 모형이 장착되지 못하고 치료실로 보내지는데 교합점검이 다 끝나면 수지 으치를 다듬지 연마할 때 보도에 적합한 면만 고려사항이 되지 그 외 모형이 중요한 사항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모형을 제거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므로 고려사항은 으치상이 파절이나 크랙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상하계 수축 변형부 후방 쪽에 상하계 결절과 하악은 구치부 설치 후방 변형부의 언더컷이 주로 생깁니다. 구치부 설치 변형부는 모형 분리 시 가다한 힘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 정주성 부분이 파절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또한 선체 삭제가 끝나면 이렇게 선체 삭제가 끝난 모형 제거할 때 이런 식으로 깨끗하게 파절이나 크랙이 생기지 않도록 제거해 줘야 합니다. 그럼 모형 제거할 고려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 1, 2, 3, 4, 5, 6, 7, 8, 9 이런 식으로 순서가 정해져 있는데 모형을 분할할 때에는 후반부의 외측부터 제거하기 시작하여 하악의 반드시 혀 공간 부위를 먼저 제거하여 으치상의 쐐기식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듯 왼쪽 사진을 보면 6번과 같은 부분은 언더컷이 제일 많이 부분이므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모형을 라운드 버나 톱을 이용하여 절단선을 형성한 다음 가급적 깊게 하는 것이 모형을 제거하기 좋으나 으치상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톱을 이용할 때는 으치상 변형부나 구개부를 같이 자르는 경우가 있으므로 모형 삭제 분진을 제거해 깊이를 확인하면서 작업해야 합니다. A번 사진과 같이 덴처바로 깊게 파는 경우에는 으치상에까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깊이를 고려하면서 조심해 줘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절단선에 끓이는 석고칼, 기공용 가위나 석고 가위를 넣어 모형을 비틀거나 압력을 가해 덩어리로 떼어내 줘야 합니다. 그 압력이 모형에만 가해야지 으치상까지 가게 해서 크랙이 발생하게 하면 안 됩니다. 다음으로는 일부 모형 조각이 남으면 남은 조각에 다시 분할선을 만들어 역시 덩어리로 제거하는 것이 가급적 으치상면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떨어지지 않고 남은 피막형의 모형재는 샌드블라스터나 스톤포인트, 라운드퍼 등으로 깎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으치상의 인상변의 손상을 피할 수 없으므로 유지를 약화해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A번 사진과 같이 잔존에 있는 석고는 고생스럽게 덴처바로 일일이 제거해 주어야 안전합니다. 이렇게 제거가 끝나면 B의 사진과 같은 모형이 되는데 으치상을 보시다시피 여기 약간 석고의 잔존과 여런데 시합 시 과잉된 레진의 흔적이 남아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조직면에 붙어있는 모형재 찌꺼기는 석고용해제로 녹여낼 수 있으며 초음파 세척기를 사용하면 효과적이지만 열이 발생되어 으치상이 변형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 줘야 한다고 했는데
실제 임상에서는 용해질을 놓고 장시간을 기다리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매몰에서 우선까지 고려사항을 잘 지켜주면서 썩고 잔존제의 양을 줄이도록 해야 하는 게 현명합니다. 다음은 모형에서 의치상을 분리했다면 이제는 의치의 다듬질 단계에 들어가야 합니다. 의치의 다듬질이란 모형으로부터 중합된 의치를 분리한 후에 시행하며 레진 전입 시 상함과 하함 사이로 밀려나온 여분의 레진 플래시 및 레진 알갱이를 제거하고 의치의 최종 형태와 두께가 갖추어지도록 형성하는 과정을 뜻합니다. 나비치에서의 두께를 완벽히 시행했다면 연마는 쉽겠지만 깨끗이 마무리하지 못했다면 다듬질 과정에서 연마기구로 다시 조정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그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큰 덴처브로 과잉의 레진을 삭제하는 모습과 연마 시 사용하는 연마기구들이 보입니다. 이렇게 연마제를 묻혀서 연마기구를 이용해 연마를 해주는 모습입니다. 이제 의치의 다듬질과 기구 사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진은 네스와 우리가 갖고 있는 모터 핸드피스 사진이 보입니다. 다듬질이 끝나면 기공용 네스로 이렇게 A번 사진의 네스로 연마를 해줍니다. 네스는 가급적 지속으로 해적시켜 마찰력을 최소화하고 마찰력의 최소로 레진의 변형이나 충격을 막아주어야 합니다. 또한 적당한 해적력을 가한 상태에서 연마제를 사용한 연마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의치상을 단단히 붙잡지 않으면 의치상이 손 밖으로 나가 파손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 줘야 합니다. 여러 가지 연마 기구에 대해 자세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번은 흰색 번은 레그 힐이고 B번은 간교 시소 시에 쓰이는 러버 포인트, C번은 브러쉬 힐, D번은 팻콘, 그 다음에 2번은 로빈스 브러쉬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수지사 연마 기구들이 많습니다. 다음은 의치의 다듬질 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번을 보시면 의치사 변형부의 주위를 다듬질하거나 레진 플래시를 제거할 때에는 덴처바를 핸드피스 기어 사용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사항은 보도 부분 평면으로 잘라서는 안되며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가잉된 부분만 자르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 B번에서는 수렵 측의 너치 부위와 같이 조건에 예리한 부위는 작은 스톤 포인트나 휘셔퍼 등으로 삭제해 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C번에서는 식용부 주위에 붙였던 경속고나 과잉 레진을 라운드퍼, 피셔버 등 예리한 기구로 다듬어 주어야 합니다. 부주의로 손상되면 원상태로 회복시키기가 어려우므로 주의를 해줘야 합니다. 의치의 찌은 양성, 매몰, 왁스 제거 과정이 정확히 이루어져 있으면 이 과정은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음 D번에서는 트일 및 치즈 등 예리한 기구로 식용부 주위를 다듬어 주어야 합니다. 다음에서는 이렇게 대충 큼직큼직한 다듬질을 시켰으면 이제 남아있는 거친 부위나 덴처바 등의 자국은 샌드페이퍼나 러버힐, 러버 포인트 등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이 단계는 약간 사포질이라고 생각하면 편안하겠습니다. 이렇게 러버 포인트 등으로 사포질의 개념을 매끈하게 다듬어주고 또한 덴처바의 자국 없이 부드럽게 매끈하게 해줘야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다음 다듬질 과정이 끝났으면 연마 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마 과정에서 크게 신경 쓸 일은 없지만 의치상을 단단히 손에 붙들고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헝겊이기 때문에 부풀어기가 일어나는 데는 조금은 약간 해저력을 가해줘서 삭제해주고, 또한 가스터치를 이용해서 제거하고 깨끗한 상태로 준비해 두는 게 좋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 기구용 탈이나 스파츌러로 접촉시켜 부풀린 다음 길게 늘어진 실홀은 C번과 같이 토치 램프나 라이터 불로 제거한 후 사용해 주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연마의 준비 과정이었다면 이제 연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축과 협착의 치간 부위의 깊은 곳을 연마할 때는 충분한 양의 퍼미스를 도포하여 레그힐로 연마하는데, 퍼미스가 쉽게 나가므로 계속적으로 도포하며 연마해 줘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부분은 반드시 젖은 퍼미스와 젖은 휘 상태가 되어야 하는 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과 같이 퍼미스는 물과 교반하여 의치상 연마면에 묻혀 사용합니다. 계속해서 연마지 단계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적 넓은 부위의 의치상 수면면과 변연부는 브러쉬 힐을 사용하여 연마하지만, 상하 9개의 깊은 부위와 하하 솔직의 좁은 부위는 펠트콘이나 작은 버프 힐로 연마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이런 식으로 꼼꼼하게 연마질을 해주어야 합니다. 다음은 연마에 끝났으면 루즈 칠을 해주어야 하는데, 루즈를 한 이유는 표면을 할택하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파인 퍼미스로서 제거되지 않는 흠집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트리폴리를 건조한 레그 힐에 연마하고, 다시 광택제인 초크, 직 옥사이드, 루즈 등을 건조한 레그 힐에 묻혀 세종 연마합니다. 다음으로는 최종 연마가 끝나면 의치를 세종 용액을 묻힌 솔로 의치를 깨끗이 닦아내고 초음파 세척기에서 불순물을 제거한 후 연마 상태를 검사합니다. 그렇게 되면 B의 사진과 같이 연마 세척 원래 총이치가 완성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완성된 레진을 보관하는 것도 중요한데, 완성된 레진상 의치를 건조한 상태로 두면 수축에 의해 변형되기 때문에 환자 구간 내에 장착되기 전에는 반드시 실온수 같은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합니다. 진료실로 전달할 때에도 물을 담은 덴처 박스에 의치를 넣어 배달해 주도록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의치가 완성됩니다. 다듬질과 연마 과정을 동영상으로 지켜보겠습니다. 한 분리를 해주는 모습입니다. 망치를 이용해서 제거해주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모형이 같이 떨어져 나오는 것을 제거해주고,
석고형 가위 등을 이용해서 조금씩 제거해 언더컷 부위를 제거해줍니다. 디스크 등으로 레진이 들어간 수입선 등을 제거해줍니다. 우리는 실습할 때 가압선회법을 이용한 메모를 했지만 동영상에서는 가압선회법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선회법으로 메모를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강의 레진을 먼저 제거해주면 나중에 석고를 분리할 때 디스크에 영향을 주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모형이 파절이나 엣지상에 파절이나 크랙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주면 섭입 분리해야 합니다. 다음은 스팀기를 이용해서 잔존 석고를 제거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래 나머지 제거되어지지 않은 석고는 조각도 등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제거해 주어야 합니다. 이어서 연마 과정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앞서 프로젝트에서 설명드렸던 네스입니다. 너무 빠른 회전력보다는 적당한 회전력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마제는 반드시 젖은 상태에서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물과 연마제를 혼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약간 치퍽치퍽한 정도의 상태가 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모형에 연마제를 붙이고 네스를 이용하여 연마를 해줍니다.
한 번 하고 묻히고 한 번 하고 또 묻히고 이런 과정을 반복해주면서 연말해 주는 모습입니다. 중간중간 생략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연마가 대충 끝났으면 표면을 헐떡하게 루즈칠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 상태의 휠은 건조한 상태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유치가 다듬질이 끝나면 이렇게 표면이 헐떡하고 만족도가 높은 청기치가 완성됩니다. 이상 13주차 프레젠테이션을 발표한 최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